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스입니다. LH는 2019년 일자리 종합계획인 LH 굿자 플랜 시즌3를 발표하고 6대 일자리 사업 유형과 150개 단위과제 발굴 실행을 통해 올해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최대인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1만여 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58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토목공사 계약액이 1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건축공사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 계약 감소로 인해 6.1% 감소한 4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31일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 대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 가구 중 모집 공고까지 끝낸 4만 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 가구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얼마 전 첫 분양 전환 지역인 판교에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었죠. 이는 임대 당시보다 시세 가격이 2배가량 오르면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가 앞으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또는 소개되는 매물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에 0120번으로도 상담 신청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 준비해 주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부동산 거래 절벽 원인 및 영향인데요. 지금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기를 거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 끊기는 현상, 거래 절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는 주택의 그런 활성화적인 부분들 좀 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가 없고 매물이 없고 또 사고 싶지만 살 수 있는 매물이 없는 이런 거래 절벽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거래 절벽에 대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집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기에 그런 시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보자니 이제 매물이 없는 이유, 내놓는 사람이 없다. 바로 매도하자니 양도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매매를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절벽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요. 거기에다가 또 사고 싶어도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담 때문에 못 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절벽은 계속해서 키워지고 있는데 시세의 급락성은 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절벽에도 초소형 아파트는 꿋꿋하게 40제곱 내외로 해서 하방 강직도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양도세 중과라든가 또는 이런 혜택들을 좀 세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절벽 지금 현재 작년이었죠. 9월 13일 이후에 약 18주차 연속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달 들어서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거래량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는 그런 좋은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곳들이 강서구와 영등포 그리고 종로라든가 광진구, 구로구, 중랑구 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들은요. 중점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거주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고요.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9억 원 이하의 그런 중형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나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9%가 하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서울 평균치보다 반 이상이나 그 감소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최소의 지역들 위주로 지금 현재 거래량의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나타나는 지역들이고요. 고가 주택이 밀집된 곳이 아니라 중저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지금 현재 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니 약간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 라인에서의 거래량 회복세 기대를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매물의 감소는요. 임대사업자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매도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4년, 8년의 보유 의무기간으로 인해서 매물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양도소득세의 그런 규제로 인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의 거래 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확고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 똘똘한 한 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역들 위치 좋고 입지 좋고 또는 역세권 이런 업무지에 가까운 곳들은 매도를 하지 않는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자 그런 부동산의 그런 경기 부담이 대출 규제라든가 보유세로 인해서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매수 관망 심리가 지금 현재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년 뒤, 10년 뒤에는 확실히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은 부동산 가격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금액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주춤, 매수세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하나의 딱 포인트만 있으면 바로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할 만한 주택 구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대출 규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아파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요. 가더라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아닌 이후에는 지금 현재 대출이 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 더군다나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증여로 부동산 매물을 좀 소화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증여세도 굉장히 증여하는 그런 매수세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로 이제 6억 원 이하의 주택들 굉장히 많은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 자금을 지키는 것이 이런 시기에는 자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부동산 거래 절벽은요. 부동산 가격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안정화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 건강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세 하락장이라고 했었던 98년도 그리고 또 2008년도를 살펴보시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도가 활발하게 나왔기 때문에 급매성 매물들이 가격 하락을 조금 다운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2018년도 19년도는 조금 다르죠. 내용이 매도 물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지만 실거주자라든가 또는 이제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또 이제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규제 분양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금력이 있는 유동자금이 있는 사람들만 좋은 아파트들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실거주자들을 위한 부동산의 규제 완화를 조금 기대할 하반기가 조금 기대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의 소형 아파트라든가 소형
주택들, 부동산에 좀 관심 가지시고요.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제 매수가 늦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금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공부 더욱더 해보고 싶거나 꿀팁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정보를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년 뒤 무섭게 변할 부동산 투자 지역 분석을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자세한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박대근 본부장님 매물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동대문구 신설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2호선과 우이 신설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설동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7.12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2.51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20층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7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1,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200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물건은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이곳에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노선이 이용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저희 입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이제 동대문구 신설동으로 들어가지만 바로 종로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설동역 우이 신설선이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트리플 역세권을 보고 있습니다. 2호선과 1호선 그리고 우이 신설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설동역에서 도보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천변에 바로 입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계천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청계천을 따라서 이제 앞쪽 라인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생활의 만족도가 높고요. 남양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장 최고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왕십리 뉴타운인데 왕십리 뉴타운의 2015년도에 이제 구성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 아파트 가격만 오른 것들이 아니라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또는 이런 오피스텔의 가격도 기본 5천 이상의 그런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왕십리 뉴타운의 개발 호재까지 같이 함께 담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신다면 이제 동묘암역이라든가 6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동대문역의 4호선 뭐 신당역이라든가 역사공원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역들이 다 환승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의 편리성들 도심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강남권이라든가 또는 서울 어느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설동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변을 따라서 왼쪽으로 계속 도심 지역으로 가다 보면요. 주변에 많은 그런 상권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동대문 패션거리라든가 평화시장의 그런 직장인들 또는 이런 종사자들의 그런 수요층들이 이곳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동의 주방거리라든가 창신동 왕구시장 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대학가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층조차 굉장히 많은 그런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레인 가구는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계속 55% 이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0%의 비율이 동대문구의 1, 2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자치구별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많은 직장인들 1인 가구, 2인 가구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동대문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입지 조건들에 맞춰서도 분양가도 굉장히 또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주변에 많은 오피스텔의 가격들 대비 이제 전용 면적당 이제 평당가를 좀 계산을 해보셨을 때도 굉장히 분양 가격에 대비해서 그런 수익률이 높은 그런 오피스텔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지어지는 신축 오피스텔 바로 여기에서 준비해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하나씩 만나볼까요? 자, 친수환경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뭐 역세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만 녹지율을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수세권의 프리미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강변의 수변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강가의 그런 입지적인 여건들을 보기 위해서인데 바로 서울 중심 지역 청계천에 위치하고 있는 압도적인 수세권을 좀 프리미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은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런 주거 문화의 트렌드가 계속 선도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바뀌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우 수요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정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1, 2인 가구가 4위에 해당합니다. 대학생들의 수요라든가 동대문의 그런 쇼핑타운의 그런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입지적인 여건으로서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오피스텔의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계천 복원이 지금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의 오아시스 굉장히 많은 호황을 받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약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지금 방문을 하고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입지 프리미엄이 바로 이런 공원 조성이라든가 청계천의 수변 수세권으로 친수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소형 아파트 또는 소형 오피스텔의 그런 희귀도가 더욱더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서 그 많은 수요층들을 커버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계천의 명품 조명이 일단은 추천 포인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쾌속 철도망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량리역까지 가신다면 이제 GTX B노선, C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생활의 인프라 바로 왕십리 뉴타운에는 이마트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길 건너편 편리한 이런 복합 쇼핑들을 하실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왕십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의 집값 공시지가가 올라간 부분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명한 대학가의 그런 고려대, 한양대 그리고 또한 그 경희대라든가 시립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학생의 수요가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또 동대문의 그런 쇼핑타워로 인해서 24시간 불철주야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발생될 수 있는 수요층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3가지 6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신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곳 내에 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오피스텔의 매물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 계속해서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지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용도 5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이편한 세상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2021년에 11월 달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33대 1로 지금 청약이 마감이 돼서 분양이 완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성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왕십리 뉴타운과 더불어서 이곳 라인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십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북향 라인으로 보고 있었던 오피스텔의 가격이 약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가 5천만 원의 상승,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설 1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가격도 같이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가는 5천만 원 상승한 분양가가 아닌 예전에 2년, 3년 전에 분양했었던 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 그리고 앞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청량리역의 GTX B노선과 C노선의 광역 철도망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SRT의 구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대문구 지역은 정말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초고층 빌딩들의 빌딩 숲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 청량리 해링턴이라든가 3구역 그리고 4구역의 롯데캐슬 이제 막 분양을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청량 수자인의 지금 현재 동부 청과시장 다 60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런 초고층의 복합 개발들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량리역 주변이라든가 또는 신설동역 주변에 같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특징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20년 6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 3층부터 지하 주차장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3층부터 20층까지 구성의 규모로서 지금 226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계천 조망, 영구 조망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추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내부 풀 빌트인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 건물이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A타입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방과 이제 욕실이라든가 주방 시설 그리고 모든 붙박이 시스템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현재 유니트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관에 오셔서 좀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세세히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금액이요. 2억 원이 지금 현재 시세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억 8,700만 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오피스텔 지금 비슷한 평형대로 해서 2억 2천, 2억 3천 정도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고요.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실투자 금액 2,200만 원, 월세 시에는 1,000에 60만 원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조금 오피스텔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분석 문의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6,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 신설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네요. 본부장님의 다음 매물도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박대근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중랑구 상봉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상봉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2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9층 중에 8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1억 2,3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본부장님과 중랑구 상봉동으로 왔습니다. 막 지어진 물건인데 입지부터 시작해서 소개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개발이 한창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동부권 중에서도 계속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바로 상봉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2030 플랜의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계속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초고층의 그런 빌딩들과 이런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중화 재정비 촉진지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랑구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 중에 하나고요. GTX라든가 또는 이런 개발 호재들, 교통의 호재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상봉역은 지금 현재 경춘선, 경의중앙선, 7호선, KTX까지 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중 역세권으로서 이 주변의 역세권 상권 개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코스트코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지 3분 거리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프리미엄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들은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조짐 지역이라든가 강남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한예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대학가들, 고려대 이곳에 대학생들의 수요가 바로 이곳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수요 또한 투자의 목적성으로 굉장히 만성맞춤의 매물이다 보겠습니다. 자, 다중역세권입니다. 지금 상봉역은요. 그래서 이런 역 도보의 3분 거리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 굉장히 아까 마트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임차 수요, 대학생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개발 호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신내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이 첨단 산업 업무의 그런 단지로 인해서 새로운 첨단 옷을 갈아입는 곳이 바로 중랑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망우역의 복합 상봉역, 망우역과 상봉역의 GTX 이런 복합 개발 역세권의 개발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의 공원 조성이라든가 망원 역사공원 조성, 행정복합타운의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업들이 계속 발전이 되는 지역이 바로 중랑구다. 눈에 띄게 이제 베드타운이 아닌 이런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봉터미널도 재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2년까지 완공으로서 이제 상업과 업무와 이런 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고요.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 문화라든가 쇼핑, 모든 업무적인 부분까지도 담아볼 수 있는 내용의 구성이다. 이렇게 제2의 코엑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신내지구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내용들과 앞으로 이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사업,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진다, 용이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목선의 경전철과 GTX의 그런 비노선은 같이 함께 연계돼서 같이 함께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철도망의 구성도 굉장히 호재로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방 2개의 구조로서 이제 넓은 거실이 장점인 곳입니다. 신혼부부, 자녀가 있어도
주가 가능한 방 2개의 구조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뭐 자주식인 그런 주차와 함께 더불어서 기계식 주차로서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건물이다 보겠습니다. 3월에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임장활동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고 신혼부부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서 이제 1, 2인 가구라든가 또는 신혼부부의 그런 취향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자, 2억 7,300만 원에 지금 현재 매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에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소액 1,800만 원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 2천에 70만 원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2,300만 원으로 월세 투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관심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주신 박대근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의 매물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동대문구 신설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1호선, 2호선과 그리고 우이 신설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설동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7.12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32.51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20층 중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7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6,5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1,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200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랑구 상봉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입니다.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상봉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29.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2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9층 중에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1억 2,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대근 본부장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10년 뒤 무섭게 변할 부동산 투자 지역 분석을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열어두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볼까요? 람경제연구소의 이정환 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과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앞으로 어떤 매물을 소개해 주실 건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람경제연구소
이정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유익한 정보와 매물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어떤 매물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부동산 매물 진단 첫 번째 매물 기대 않고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정환 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에서는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7.2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올 2월에 준공이 된 신축 투룸이고요. 성북구 상월곡동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선 전반적인 소개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매물 소개해드리면 2월에 준공된 성북구 상월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초역세권 매물이나 총 세대수가 12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소진이 예상이 되겠고요. 서둘러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고 다용도실은 주방 옆으로 배치해서 실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음식물 분쇄기와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임대차 또는 실거주하시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곧 따뜻해질 거라고 하니까 임장 활동을 직접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신축 매물 가격이 잘 나왔을지 일단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네. 매매 가격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 2억 5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입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 월 수익 80만 원 예상되시고요. 대출액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8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을 한다면 2,500만 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자, 팀장님 입지가요. 상월곡역에서 한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입지 조건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6호선 상월곡역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월곡 IC로 빠져나오시면 상월곡역 방면으로 차량으로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버스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경춘선, 경의중앙선, 7호선 또 이용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GTX 신호선인 동북경전철도 들어서게 되어 교통 이용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될 입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광운대역 개발은 2030 서울생활권 계획상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광운대역을 포함한 역세권 월계 등 주변 지역을 상업, 업무, 문화 등 복합 용도시설을 도입해 생활 경제 거점의 조성을 개발을 따른 공공기여부지를 벤처타운이나 창업지원센터로 조성해 창업 거점지로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약 14만 9천 미터 제곱의 물류 부지와 민자 역사 부지 약 9만 3천 미터 제곱 부지를 1, 2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하게 될 텐데요. 평형으로 따지면 약 7만 3천 평 정도의 부지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민간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사업 제안서를 계속해서 검토, 보완 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확정 진행될 예상입니다. 또한 인근의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뿐만 아니라 장이시장의 재래시장이 입지하고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길 건너에 청장산, 오동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 역세권이면서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인근의 대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외대, 한예종, 경희대, 동덕여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등 내노라는 유명 대학이 밀집
밀집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대학가의 임직원 및 학생 수요, 연구 직군들의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돼주고 있다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물건지에서 주변으로 차량으로 이동도 편리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주변 상권도 잘 발달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투자를 생각해 보려면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겠죠. 추천 포인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는 장인 뉴타운 사업입니다. 장인 뉴타운은 총 면적 약 187m²로 24,0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구역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우선 1만 2천 세대가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재건축 매물들 프리미엄이 2억 5천 정도에 형성될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인데요. 작년 말에는 14구역도 다시 재추진되어서 찬반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입지로만 본다면 지금 매물에 15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14구역보다 역과 인접한 구역이므로 15구역의 입지가 훨씬 좋은 매물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해제되긴 했지만 현재 개발 재추진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적인 포인트는 이 지역이 장인 뉴타운 중에 15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었다는 구역의 사실입니다. 장인 뉴타운 구역 중에 11구역과 15구역이 가장 6호선 지하철역에 가까운 노선인데요. 뉴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뉴타운 재추진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압력을 그대로 받아 추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 광운대역은 GTX C 노선의 정착지로서 C 노선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선상 광운대역은 청량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딱 두 정거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접근성이 10분 내외로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향후 광운대역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으로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동북선 경전철도 뉴타운 위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동부권 지역의 성장을 견인해 왔었던 침수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2026년까지 지상이 1개로 되어 있던 노선을 2개로 나누고 6차선을 8차선을 확장해 지하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상에 있던 도로는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약 2조 4천여억 원이 투입이 되며 이처럼 여러 가지 공공재정과 민간 재원 상당 부분이 이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창동 차량기지, 도봉 면허시험장과 창동 환승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부지 등 약 38만 미터제곱, 약 11만 5천 평 정도의 부지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문화공연시설, 지직형 R&D, 특화산업단지, 복합 환승센터 등 조성을 할 예정으로 1,000개의 기업, 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 이 주변의 가치는 교통과 개발 호재만 보시더라도 이 지역의 매물에 대한 가치 상승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물건 주변에서 좀 가지고 있는 가치 상승이 기대된 요소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물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략도 좀 직접 세워주실까요? 네.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본 매물은 성북구 상월곡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아파트나 재건축에 투자할 정도의 금액은 안 되시지만 이 지역의 가능성과 유망성을 보고 투자를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재건축이나 아파트의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인근의 빌라 투자도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 지역이고요. 서울 중심 도심에 비해 여전히 사이즈가 큰 편이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매가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 2억 5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입니다. 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수익 80만 원 예상되시고요. 대출액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8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월곡역 1분 거리에 얼마 전에 지어진 성북구 상월곡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정환 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입니다. 서판교와 청계 IC에서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64.1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69.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3개,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개인 창고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4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5,6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5천만 원, 월세 시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예상됩니다. 약 3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억 600만 원, 월세 시 1억 9,6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축으로 공동주택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 공동주택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진 매물인지 궁금한데 일단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2기 신도시죠. 판교 운중동입니다. 신도시 중에서 성공적인 신도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판교입니다. 본 매물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라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주택이고요. 총 세대 수가 28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쓰리룸 2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매물 총 4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각각 3개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 평수인 복층 구조와 알파룸 공간과 개인 정원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 또한 투자 가치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1개, 테라스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의 개인 창고가 마련되어 있고요.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건조기 등의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주차 부분에 있어 지하 주차장 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세대당 100%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요.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과 정말 많은 장점을 갖춘 운중동 공동주택입니다. 네, 2기 신도시인 성남시 판교에서 그중에서도 서판교에 있는 물건 준비를 해주셨는데 널찍하고 방도 많고요. 그리고 개별 공간도 많아서 여유로운 건 좋은데 가격이 궁금한데 잘 나왔을까요? 네, 가격 말씀드릴게요. 매매가가 6억 5,600만 원이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 4억 5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2억 6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시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16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출 적극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1억 9,600만 원에 접근 가능하신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입니다. 네, 가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성남시 판교 운중동의 매물, 차량으로 이동은 편리할지 이런 입지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볼까요? 네, 본 매물 주변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판교는 물론 동판교의 같은 평형대의 매물과 비교해도 평당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본 매물의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지구인데요.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층수를 정하는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들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도시 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학군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대략 8개의 명문 초중고가 임접이 되어 있고요. 혁신학교인 운중초등학교, 운중중학교, 운중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물 주변에는 가족 체육농원, 운중저수지, 판교공원이 인접해 있어 여가 활동을 쉽게 즐기실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곳이며 서판교 IC, 판교 IC가 또 인접해 있어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제2, 제3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출근이 5분 내로 가능하면서 강남 또한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운중동 서판교 쪽은 전월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만큼 서판교 쪽에 한번 거주를 하시게 되신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은데요. 그만큼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임차 수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성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매물 바로 뒤쪽에는 청계산이 위치하고 있고 숲세권과 숲세권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 판교 운중동 공동주택입니다. 네, 저희가 입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높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큰 입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가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추천 포인트 살펴볼게요. 네. 그동안 그 주택시장의 대출 규제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보유세 개편 등 각종 규제에 집중이 되면서 대체 투자처로 토지 시장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땅값이 제일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 평택시 다음으로 성남시가 뒤를 이어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기대감으로 땅값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와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지인 성남시 일대는 개발 호재가 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되는 곳 국내 대표 IT 기업이 입주해서 주변 개발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연매출 78조에 종사자 수만 7만여 명입니다. 또한 2019년도 12월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완공 예정이고요.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는 1,200여 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이고 예상 종사자 수 6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예정이고요. 제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1,300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예상 종사자 수 7만여 명에 달합니다. 총 종사자분들의 숫자가 20만 명에 이르게 되겠고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인해서 생활 편의시설, 주변의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월곶 판교선은 정부 예산 100%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어려움을 겪는 민자 사업에 비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을 거쳐 성남 판교까지 총 40여 킬로미터 11개의 복선 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역사는 환승역으로 구축될 예정이고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월판선은 수인선, 신안산선 등과 연결이 되는 만큼 향후 월판선의 교통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권 지역의 일대의 교통이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의 한 축이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남 판교시 운중동의 신축 공동주택까지 만나봤고요. 그러면 오늘 이정환 팀장님의 매물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1-3366에 0110번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